운전대를 잡은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자신 있게 도로를 달렸고 규정은 다 안다고 믿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예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통법 규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방식으로 운전하다가는 모르는 사이에 단속에 걸리고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70이 넘으셨는데 늘 무사고를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지서가 연달아 날아온 겁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바뀐 법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규정 때문에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로 시니어 운전자들이 자주 겪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늘 동네 마트에 차를 몰고 다니십니다. 차가 많지 않은 이면도로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유는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선을 침범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억울하다며 하소연했지만 법은 이미 그렇게 바뀌어 있었고 항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수만 원을 물어내고 나서야 달라진 규정을 다시 공부하게 되셨죠. 두 번째 사례는 제 옆집 사는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화물차를 몰았고 운전 실력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허용되던 구간 단속이 이제는 전자식으로 강화되면서 조금만 속도를 넘겨도 잡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단속 지점을 알면 알아서 조심했지만 지금은 구간 전체 평균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잠깐 방심했다가 걸린 겁니다. 결국 벌금도 벌금이지만 괜히 낙인이 찍힌 기분이 들어서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자주 나오는 하소연입니다. 주차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가게 앞이나 골목길에 잠깐 세워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잠깐 세운 것도 바로 찍히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단속 차량이나 사람이 아니라 무인 카메라가 돌아다니며 촬영하기 때문에 눈치 보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이 이제는 돈으로 돌아오니 어르신들이 답답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규정은 계속 바뀌고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전 경험에만 의존하면 자신도 모르게 단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자라면 새로운 교통법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 기억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이나 정기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고 특히 시니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모르는 사이에 바뀐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편의대로 하던 운전 습관이 지금은 위험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차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를 철저히 지키며 주차할 때는 반드시 허용 구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과태료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함께 배우는 겁니다. 나 혼자 공부하면 금세 잊어버리기 쉽지만 동년배와 함께하면 서로 알려주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교통안전 영상을 함께 시청하거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돌려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배우면 단순히 규정을 익히는 것을 넘어 안전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니어 운전자가 겪는 문제는 결코 개인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누구든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규정을 익히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함께 배우는 문화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운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와 단속 방식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는 시니어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직접 접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운전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새로운 단속 강화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젊을 때는 감각적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재며 운전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속 60에서 80으로 달리다가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예전 같으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이제는 충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50년 넘게 무사고를 유지하던 한 어르신이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부족으로 사고를 냈고 억울하게도 과실 비율 대부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조심히 운전했는데 안전거리에 과학적 기준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 이처럼 기본 중 기본인 안전거리도 확실히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앞차가 특정 지점을 지나갈 때 셋을 세어보고 내가 그 지점을 지나면 안전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다음은 차선 변경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사각지대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곧바로 차선을 바꾸시는데 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3초 이상 여유를 두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확인한 후 어깨 너머로 직접 살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차선을 바꾸다 옆차와 충돌했습니다. 본인은 분명 신호를 켰다고 억울해하셨지만 사고 판정은 달랐습니다. 상대 차량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작은 습관 차이가 큰 사고를 만들기도 막기도 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규칙도 시니어 운전자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넓은 도로의 차량이 우선이라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 좁은 골목길을 다니던 분들은 무심코 진입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오다가 직진 차량과 부딪혀 과실 대부분을 떠안게 되었고 평생 모은 돈을 합의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몇 초만 멈췄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교차로에서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양보가 기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단속이 가장 강화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나이가 들면 속도 감각이 무뎌져 내가 30으로 달린다고 생각해도 실제 속도는 40이나 5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속도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어린이가 보이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줄여야 합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러 가다 서두르다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와 벌점은 물론 보험료 인상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나와 아이들을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불법 주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깐이라는 생각에 세워둔 차량이 이제는 시민신고로 바로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소화전 앞, 횡단보도 근처, 버스 정류장 주변 등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단속 공무원보다 더 촘촘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방심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시니어 운전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통화는 물론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문자 확인도 모두 위반입니다. 심지어 신호대기 중에도 핸드폰을 만지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와 벌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전화라면 안전한 곳에 완전히 정차한 후 받으셔야 합니다. 몇 초의 부주의가 수백만 원의 손해와 생명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간 운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간 시야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반드시 낮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하향등으로 바꿔야 하고 터널 진입 시 미리 켜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도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약이나 감기약, 수면제를 복용한 직후에는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날은 운전을 미루거나 가족에게 부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차량 점검도 필수입니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엔진 오일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체해야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인 보상은 무제한, 대물 보상은 최소 3억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차가 많은 요즘 작은 접촉사고도 수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사회 전체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진 반납 시 교통카드나 택시 이용권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법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전거리 확보, 방향 지시 등 미리 켜기, 교차로 양보, 스쿨존 서행 같은 기본 원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는 어떤 습관부터 실천하겠다 하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